일본 우리 강화문에 대한 통합, 연합을 위한 어떤 자담회가 좀 필요하다. 이래서 오늘 모임을 우리가 갑자기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강화문의 뭐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터인데, 자, 이것이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는 거, 8년 동안 이 공든 탑을 이렇게 참 피땀 어리게 쌓아 놓았는데, 자, 이런 것이 좀 무너지고 좀 흩어지고 이 하는 점에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우리 자미연 우리 회원들이 이 일에 여러 가지 일을 8년 동안에 여기 아스팔트에서 8년 동안에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애쓰고 달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언론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스팔트의 이 우리 목사님들, 특히 오래된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들, 우리 교수님들, 이 회원 가운데는 18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사정상 갑자기 많이는 참석 못했습니다만은 교수님도 여기에 30여 공직한 교수님도 오늘 오셨고, 그리고 강화문 활동을 위해서 아주 전지현 이런 여러 가지를 애써 땀 흘리면서 수고한 분들, 또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 또 신문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 신문,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해서 연합되어 있는 분들이 17,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일보에도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신학교 다 이렇게 정상 졸업을 하시고 경력이 많으신데 우리 구독자가 아직까지 참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구독자가 가장 많은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 주셔서 우리를 이를 키워 주셔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 좌파 이 언론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꼭 구독자, 제 구독자가 16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구독자분들은 다 이리로 들어가셔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후원이, 자, 이게 여러분 이 언론 일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료 찾고. 그래서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데 수입이, 목사님들은 수입을 창출을 찾지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쏘아주는 것, 슈퍼챗이라고 그럽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실방송을 또 해보지도 않았고, 슈퍼챗을 다른 사람들은 선전비라고 그래요. 그거 하고 슈퍼챗, 또 장사해서 물건 파는 거, 또 땡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들어와서 수억 원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문 운동하는 분 중에서도.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그런데 문외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땡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나 슈퍼챗이나 또 부자가 나오면은 꼭 여러분, 제가 처음 이런 거 말해봅니다. 여러분이 꼭 해서 우리가 재정이, 그리고 교회도 좀 이렇게 언론 선교 후원비도 꼭 제가 부탁을 회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미연 이렇게 요게 좀 예민한 문제지만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갈등 이런 것을 평론을, 그래서 한 분이 나와서 이 한 4분 정도, 4, 5분 정도 우리가 입을 맞춘 적은 없습니다. 그저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우리 경험과 이런 것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유 토론으로 얼마간 자담을 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시간을 정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기담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시작하도록. 오늘 오신 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제가 우리 이주천 교수님부터,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주천 방송을 하고
아마 이 광화문 아스팔트 활동에는 제일 오래되셨는데 이주천 TV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자 우리 4분 발언을 한번 자 앉으세요. 네, 4분 발언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천 TV입니다. 네, 우리 송은근 목사님 회장, 우리 자민련 회장으로 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 자민련 중에서 가장 핫 이슈에 봉착을 했는데 그만큼 광화문 국민 혁명위죠. 국혁위 상당히 그 위기에 처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결단으로 8년째 아닙니까?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좌익들이 정관 지청 광화문 길거리를 장악하시는데 큰 공을 세우셨어요. 서울의 그 여론이라든가 그런 거를 팝을 높이며 장악을 했는데 12.3 비상계엄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가신 이후로 광화문 집회가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 뒷 마무리에서 구출작전이라든가 뭐 그게 이제 고비였던 것이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감옥에서 가실 때 저는 그래 봅니다. 후계 구도에 대한 세팅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몇 번 이제 구속시킨다고 검찰이 겁을 줬는데 그래도 하마디나 하다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계신데 누가 감히 세컨드 2인자로 이런 과잉충성 분위기가 목사님 돌아가시거나 문제 생길 때 후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직언을 안 하는 바람에 그냥 광화문 선지자 계속 하시다가 과잉충성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이 1인자가 공백 상태가 돼버리고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후계구도가. 그래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자기 부하들이 그 후계자가 누구를 합니까 하니까 가장 흰색 놈이 하라.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제국이 4분 오열됐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후계구가 미정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불가피하게 내 지론이 전 목사님의 메시지다. 이제 이거 해석을 가지고 이제 붙게 되고 그 이제 이 전 목사님 그 TV가 뭐 상당히 오랫동안 방송하는데 그 방송 시간권이라든가 결국 이제 헤게모니식으로 과잉 충성에다가 누가 마이크를 오래 잡느냐 전환기가 1시간 잡은 것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7분.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많이 잡느냐. 다른 사람 5분 10분 하는데 그게 뭐 질투인지 또 뭐 방향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유튜브 보수 유튜브하고 젊은 유튜브하고 양 유튜브하고 기존에 있던 그 목사급들하고 이제 헤게모니 암투가 인재가 안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한 겁니다. 이 거대한 그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이런 거대한 준 정치 세력화 되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성 과잉 경쟁이 붙게 되고 유튜브하고 목사들끼리 이제 싸움박질이 됐는데 결국 이제 그 감옥에 계신 전 목사님의 판단력이 자신의 총애했던 측근들만 계속 들으면은 문제가 더 꼬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집권 시절에 이승만 12년 박정희 정부 18년 동안에 결국은 충성 과잉분자들끼리 서로 이제 총질을 한다든가 욕질을 한다든가 하다가 이제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가 이승만 박정희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게 덩치가 커지면은 내가 죽거나 감옥수 가거나 이게 없어졌을 때 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없어졌을 때 이 조직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선지자라면 그 안목과 차분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대원군도 건물 10년에 9년 뭐 하다가 쫓겨났거든요. 대원군이가. 근데 이게 8년 9년 되면은 이제 체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식상할 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후계 구도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감옥에서 시간이 많잖아요. 차분하게 나라 국가를 위해서 자꾸만 그 옥중 서신을 제가 봤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계세요. 1000만 명 동원하면 이긴다. 1000만 명 동원하기 어렵습니다. 100만 명 동원하기 어렵는데 1000만 명 동원하고 광화문으로 결집하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 저항권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정권이 뒤집힌다. 이걸 계속 레파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렵다는 게 87년 6월 항쟁이 전두환 정권의 양보 속에서 87 항쟁이 성공한 겁니다. 7년 단임제, 88 올림픽 성공시키겠다. 평양 정권을 하겠다. 전두환의 결단입니다. 그때에 많은 내외 기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취재를 하니까 이 공안위 좌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강하게 이 진압을 못했어요. 그게 한 85년부터 이거 좀 프리하게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뭐든 게 프리하게.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 결단에 의해서 이 87 체제가 성공하도록 프리하게 봐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저 이란에서 3만 명 죽였다 그러죠.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갈겨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정권이 사람이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아웃 해서 네 물러갑니다 하는 그 정권은 바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7 항쟁 때하고 2026년의 정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모인다고 해서 정권 불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화문 운동에서는 결국은 또 비대위라는 것이 결국은 돈 문제가 된 거죠. 누구 얼마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주나 해서 돈 문제가 또 결려 있고 해서, 일단은 저는 전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유튜브라든가 목사들의 이 방송에서 서로 상호 비방하는 거를 중단을 시켜줘야 돼요. 옥중서신에서 왜 그거를 말씀 안 하세요? 맞습니다. 자, 신의식, 홍철기, 유동균 입방을 중단해라. 유튜브 방송 비난하는 거. 조나단 목사도 당신 그런 거 방송 중단하라고 엄명을 내려야 돼요. 하기는 했는데 엄명은 아닌가. 엄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내 측근이 이거다 저거다 해서 아예 이 방송은 못하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둘째로 다른 시민단체,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은 시민단체 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전략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당신들 광화문 집회 어떻게 하느냐 한번 쓴소리 한번 해봐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았느냐. 내가 광화문 집회 내가 영원히 대장하겠다는 거 아니다. 나 100살까지 못 산다 해서 자신의 욕심과 이런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략적 대화를 하고 소통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사면서 교수직을 원광대학교 역사 교수. 역시 말씀마다 역사 아까 나폴레옹이야 대단한 알렉산더. 이분들이 왜 이러시오? 자, 이렇게 박학하신 교수 목사님으로서 한 시간 앞으로 좀 특별 강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영생 목사님이신데요. 봉암교회 담임하시고 또 옛날 전교조의 제1세대에 제일 앞장을 서셨던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 이영생 목사님, 교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천 목사님께서 광화문 운동이 이제 8년 됐다고 하는데, 8년이면 참 역사가 길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 된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리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전광훈 목사님, 우리 선지자 목사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는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이승만 광장이다. 이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승만 광장이라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우파 보수를 위해서 외치던 기본이 뭡니까? 바로 뭐냐면, 제가 어려서 울지로에서 태어나서 바로 내 그 동네이기도 했지만,
이승만 박사의 기본 정신이 글쎄 이게 맞을 겁니다. 뭉치면 살고 맞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예. 이게 바로 이승만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지금 현재 광화문에서 그렇게 8년을 운동하신 분들이 정말로 뭉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그건 이승만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지금 현재 자유우파, 바로 보수를 어쩌면 가라앉게, 더 심한 표현으로는 괴멸시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어서 참 전광훈 목사님께서 감옥에 계신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승만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다는 것. 이제 그렇다면 광화문 세력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것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그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면 꾸라지, 밑꾸라지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법꾸라지, 한꾸라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꾸라지, 신꾸라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법꾸라지, 한꾸라지. 그러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돈꾸라지, 요즘 그냥 계속 그 유명한 신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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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그 소위 말하면 정치를 한답시고 하는 준꾸라지. 이런 자들이 소위 보수 우파 속에 끼어들어서 보수를 이간질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뭉치면 살고 아닙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동지들끼리 뭉치는 거죠. 그럼 그 동지는 뭐냐? 좀 미안합니다. 바로 뭐냐면 전광훈 목사님의 최대 동지는 저는 좀 미안하지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손현보 목사님도 예. 전광훈 목사님 전에 감옥에 들어가셨고 예. 보수 활동을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손을 합치지 못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전환길과 손현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아우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난주에도 그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보면은 똑같은 광화문과 서울역 앞인데 똑같은 보수인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광화문에서도 하고 서울역에서도 하고 이거는 보수를 분열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지만 전광훈 목사님 세력이 좀 조금 그 정광훈 목사님 세력이 더 적더라. 큰 쪽이라는 생각하시네요. 예. 그 세력이 좀 고개를 숙이고 보여. 힘 있는 자가 예. 맞습니다. 손현보 목사님께 합칠 수 있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광화문 세력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예. 예. 예, 우리 예, 이영생 목사님 오랜 동안의 그러니까 전교조 활동을 이렇게 그 반대하면서 머리 터지게 싸웠던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도 야무지게 이거는 개인적인 다 각자의 견해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우리 뭐 통합되어진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목회자로서 성경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발언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로 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 왕영근 TV 왕영근 목사님. 왕TV.